모바일 메신저에 기념일 알림 기능이 생기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일 등 각종 기념일에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바일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엔 뭐 간단한 편의점 상품부터 고가의 명품까지 메신저로 보낼 수 있는 상품 가짓수가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자, 그런데 모바일 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서 누리꾼의 논쟁을 부른 글입니다. 친구가 내 생일 선물로 모바일 피자 상품권 줬거든? 그래서 난 친구 생일에 단짠맛 치킨 상품권을 보냈어. 그런데 있잖아. 나 이 치킨 제일 싫어하는데 다른 치킨으로 바꿔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미 결제한 거라 치킨 주문할 때 다른 치킨으로 바꿔보라고 했지. 근데 아 필요 없어. 그냥 먹는 사람 칠게. 감사. 친구는 치킨 교환권 선물마저 거절! 이에 선물한 글쓴이는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는데요. 그런데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받은 사람 인성 뭐야? 친구가 생일 선물 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고맙다고 인사하고 받는 게 예의 아니야? 라며 선물 거절한 친구를 비난하는 입장과 글쓴이가 실수했다고 지적하는 입장으로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선물에 대한 난제, 선물 주는 사람 성의가 중요하다, 대 받는 사람 취향이 중요하다. 기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기 우리끼리는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선물도 모르는 채 그냥 내가 예상해서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것도 뭐 어떻게 논쟁이 있을 수가 아니 있어? 어떻게 선물을 줘서 더 욕을 먹는 상황. 그러니까. 누가 커피 상품권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단 음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엄청 단 뭐 프라푸치노 이런 걸 보냈더라고. 딴 걸 바꾸지도 못해. 딴 사람 못 써요, 사서. 마음은 감사한 거고. 아,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우리 세대 생각인가 봐요. 요즘 세대는 또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세대가 갈리면 죄송한데 갈리거든요. 니들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에요. AG, MG. 아이 참나. 근데 진짜로 이게 요즘의 20대 초반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걸 안 바꿔주는 걸 더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죠. 아 진짜 피곤하다 나는.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14일 공개입니다. 대답 없는 너, 모모 대 모모. 요즘은 깨톡이 일상화되다 보니 시시콜콜한 연락을 많이 주고받기도 하고 이톡, 저톡 단체 채팅방도 많아서 메시지 자체에 피로를 느끼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중에 답해야지 했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한번 읽으려고 확인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기자님 어떤 스타일이죠? 저는 미루기도 합니다. 옆에 숫자 뜨잖아요. 안 읽은 거. 그게 많아요? 아니면 거의 없어요? 많습니다. 저는 제깍제깍 답도 잘 하고 반대네. 잘 읽는 편이에요. 저도 약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수강생 톡방인데 그거는 잘 보는데 다른 데 들어가 있는 톡방들은 돈 되는 것만 답하시겠다 이런. 오늘 정확히 이거 실제 상황인데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녹화 날 기준으로 오늘 제작진과의 회식을 잡았는데 우리가 둘한테는 얘기를 안 얘기 해요. 안 했어. 왜냐면 우리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깨톡에서 대답 대신에 하트를 남기는 것에 대한 논란을 소개한 적이 있죠. 이 문제는 더더더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대답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하루가 지났는데 상대에게 답이 없다. 그런데 이때 일십 대 안일십 뭐가 더 최악일까? 한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희대 난제 정답 없는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익십이 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나도. 안 읽은 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수강생 제작진은 칼답을 하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날은 그 우리 것만 일이 안 좋아서. 근데 안일십이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왜냐면 일십은 근데 저는 그것도 공감해요. 보냈는데 이거 봐. 아예 내 거 보지도 않아? 그렇지. 아예 그냥 이게 문전박대당한 느낌. 저 마음인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일십은 상대가 읽었다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죠. 읽고 씹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이게 스마트폰 메신저가 생기면서 생긴 어떤 뭐 이제 비극이라고 보는데 네. 남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까지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쓰는 그게 거잖아요. 문제야. 문자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 그렇잖아. 예. 자, 그렇다면 친구 사이가 아니라 호감을 전제로 연락하던 썸남 썸녀 사이라면 그때는 어떨까요?
아니 그때는 일시비든 아니시비든 둘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둘 다 가망이 없다고 봐야죠. 빨리빨리 답해야지. 이 들어간 또 자체가 가망이 없다고 봐야지. 그냥 만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예, 예. 저는 많이 거칠었네요. 거쳐- 예, 답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씹는다는 것 자체가 아예 문제가 너무 큰 거죠. 썸의 경우에는 물론 바쁘면 메시지 확인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답장을 못할 수도 있지만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깨톡 창속 1. 이건 좀 슬프지 않습니까?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13위 공개합니다.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제가 만약에 두 분과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당일 어허. 제가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두 기자님은 약속 장소에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실 겁니까? 저는 연락을 할 거예요. 오고 있니? 아니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 미리 확인해 보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했다고 친다면 안 했어도 나가요. 그냥 나가요. 네. 자, 그래 두 기자님은 모두 간다고 이제 해주셨는데 네.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당일에 연락이 없을 경우에 약속 장소에 간다 대 약속 장소에 안 간다. 요 문제로 온라인에선 뜨거운 논쟁이 일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야? 약속 장소에 간다라는 입장은요. 약속했다는 게 중요하다. 만나기로 했으니까 시간 맞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 약속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반면 약속 장소에 안 간다는 입장은 난 연락 없길래 이 조건은 취소된 줄 알았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당일에 다시 연락 정도 해주는 게 예의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네가 하지. 예, 반대로 저렇다면 자기가 연락을 하면 되죠. 네. 근데 20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20대 때는 카톡이니 핸드폰이니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속을 잡았으면 그냥 연락이 없어도 가는 게 당연한 거. 그래. 연락이 그렇게 잘 되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일요일 저녁 독수리 약국 앞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약속 그러면 잡았잖아. 그냥 가는 건데 독수리 잡아. 요즘 세대들은 이게 언제든지 손에 핸드폰이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연락이 너무 편해지니까. 매우 편해졌기 때문에. 오늘도 연락 안 했으면 그냥 안 보는 거구나. 옛날에 그제 하염없이 기다린 적도 있었죠. 아, 그럼. 나는 그건 어때요? 토요일 날 뭐 저녁쯤에 보기로 했어. 장소 안 정했어. 당일 아침에 연락 안 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가 해. 그렇지. 어디서 보냐고. 그거는 이제 아니 이게 왜 논란이 돼? 아니, 토요일 저녁이라는 장소를 안 시간을 내가 정했다니까. 비워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비워둔 거잖아.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지. 안 간다 입장에서는 당일날 연락이 없길래 취소된 줄 알았지라는 추측이잖아요. 추측이 들어가죠. 이건 추측이잖아. 네. 근데 간다 쪽은 팩트잖아요. 약속이 약속을 된 건 확실하다. 왜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하고 안 나오냐고. 사실 저도 세대가 비슷하니까. 아 이게 왜 세대야? 저도 그러니까 가거든요. 이게 우리 세대는 가요. 저도 무조건 가는데 이게 나 그러면 안 갈래. MZ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어떤 문제가 그래, 있냐면 네.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한테 약속했는데 왜 안 와 하고 화내는 거고 안 나온 사람은 야 연락 없으니까 깨진 줄 알았지. 추측이잖아. 그러니까 전 기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세대야 자꾸 절로 붙지 마. 나 안 가요. 아유 참. 난 취소된 줄 알았지. 아유 참 너무. 약속을 나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약속 성사의 유무를 다투는 일생일대 난제. 누구는 약속이 성사된 줄 알고 누구는 약속이 불발됐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는 미리 확실하게 약속을 정했다고 생각하는 확신파가 있다면 다 정했어도 당일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재확신파. 이 포인트가 다른 데서 확신이 생기면서 발생한 난제 같은데요. 이거 뭐 괜히 헷갈려하지 말고 그냥 나갈까 말까 고민되면 물어보면 됩니다. 야 우리 오늘 보는 거 맞지? 이거 하나면 돼요. 그럼 당연하지. 나 가고 있어. 이렇게 답이 오면 끝나는 거니까. 이게 논쟁을 이렇게 논쟁할 게 없나 싶을 정도로 난 이해가 좀 안 되네. 구체적인 일정 다 잡고 당일만 연락 없을 때는 약속 성사일까요? 아니면 취소일까요? 이거 좀 누가 답을 하시면 정해 주십시오.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7위 공개합니다. 샤워 순서 답이 있나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걸 왜 논쟁을 해? 이번 특종은 양자택일이 아닌 다양한 의견이 속출하는 난제 중의 난제, 바로 샤워할 때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아니 당연히 얼굴부터 씻지 않아? 아니 뭔 소리야? 머리 먼저 감아야지. 아니, 너흰 다 틀렸어. 몸부터 쫙 씻는 거라고. 샤워 순서 문제로 촉발된 갑론을박. 두 분은 어디 먼저 씻습니까? 아니 우리가 곤충입니까? 뭐 머리 가슴 배도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지. 그 머리부터 해. 죄송합니다. 이거는 논쟁을 왜 하는지를 논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머리입니다. 머리. 왜요? 어차피 몸에 털이 많아요. 그 샴푸 온몸이 어차피 머리야? 어차피 샴푸를 머리에 올린 김에 다른 같은 털까지? 털 아닙니까? 같이 좀 이렇게 좀 효율의 문제구나. 쓱 하면은 이제 한 바퀴 이제 씻겨내는 거고요. 아.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얼굴 갖다가 이제 몸으로 가죠. 자, 근데 이게 이거를 논쟁을 왜 여러분들이 근데? 계속 이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게 왜 논쟁거리냐? 왜 논쟁해? 사소하다고 얕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샤워를 왜 합니까? 몸을 깨끗이 하는 게 청결, 건강과 직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에도 올바른 샤워 순서가 뭔가요? 라는 궁금증 폭발 질문글이 쏟아질 정도인데요. 자, 근데 일각에서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은 거에서 나오는 일부 성분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나서 샤워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머리 먼저 감는 사람들은 중력의 법칙 몰라 제일 위에 있는 머리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씻어야지라고 주장하고요. 반대로 몸부터 씻는 사람들은 몸부터 씻으면서 전체적으로 피부 모공을 열어주는 거지. 몸부터 씻어야 개운하다니까 라고 주장. 한편으론 머리, 몸 씻는 동안 열린 모공 사이로 얼굴 피부 노폐물이 스며들 수도 있다고. 아이고. 얼굴부터 씻어야 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아, 얼굴이 진짜 중요한 분들은 또 얼굴부터 쓸 수도 있겠네, 그럼. 니네 큰 차이 없을 텐데. 근데 그거 어때요? 저는 메이크업을 했을 땐 네. 얼굴 먼저 씻긴 합니다. 왜냐하면 메이크업을 했을 땐 어차피 폼 클렌징 한 번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할 거니까 먼저 한 번 씻고 머리 감고 그다음에 얼굴 세수 다시 한 번 하는 화장을 좀 옅게 좀 해봐요. 안 너무 돼요, 심한 이제 화장을 하고 다니니까. 늙어서 안 돼, 그러면. 아, 늙었구나. 자, 올바른 샤워 순서. 여러분은 어디부터 씻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6위를 공개합니다. 당신의 출근 시간은 직장인들에게 민감한 문제 중 하나. 내가 일하는 총 근무 시간.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보면 누구는 출근하자마자 커피 마시느라 30분 까먹고 누구는 담배 핀다고 계속 들락거리는데 다 합치면 30분은 될 듯. 이럴 거면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돈 더 줘야 되는 거 아님?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댓글을 달고 온라인 게시판을 들끓게 만든 근무 시간과 관련된 또 다른 난제. 오대리, 지금 시간이 몇 시야? 9시 종각인데 무슨 문제 있나요? 9시가 출근이면 적어도 10분 전에 와야지! 회사 출근 시간은 10분 전이냐 정시냐. 일단 두 기자분들의 회사원 시절은 어땠는지. 근데 아나운서실은 저걸 그렇게 막 칼같이 막 보는 조직은 그러진 아니어서. 방송국은 또 그런 조직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일반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래. 뭐 9 to 6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시 출근파거든요. 10분 전에 올 필요 없다 주의. 그러니까 이제 9시면은 9시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어.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일하는 요즘 출근 시간을 두고도 정말 생각이 다양해졌습니다. 출근 시간 10분 전에 나오라고 하는 것도 꼰대냐? 아니, 정시에 출근하자마자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못해도 여유 시간 10분은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며 10분 전 출근 이유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출근할 때마다 10분씩 일찍 출근하라는 사람, 꼰대 아닌가요? 10시 출근이면 10시에 출근하는 거지. 왜 10분 전에 오라는 거냐고요. 아, 그러면 9시 50분이 출근 시간이라고 정하시든가요. 이렇게 완강하게 정시 출근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아, 저는 저 두 사람의 마음이 다 이해는 되는데 저라면 10분 전에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남한테 10분 전에 오라고 네. 강요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스피드 게이트에 띡 하는 순간이 출근이다. 그래. 정해주면 싸울 일이 없어. 그렇지. 제가 꼰대 상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하려면 한 10분 전에 오는 게 나아요. 10분 전에 오는 사람과 맞춰오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이뻐 보입니까? 아, 그건 당연한 건데 10분 전에 일찍 오는 게 그러면 당연한 10분어치 사람인데. 수당을 더 줘요. 아니, 저는 그건 강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 10시 이런 게 있죠. 이 문제 답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사 분위기에 따라 정하십시오. 한석준 회사 직원들은 20분 전에 나오십시오.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5위를 공개합니다. 위아래. 당신의 선택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고민 중인 신혼부부의 사연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며 화제. 그런데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마저 두 편으로 나뉘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신혼부부 난제 어려운데. 뭐지? 뭐 치약 뭐 어디서 짜냐 이런 거야? 아, 그것도 그것도 난제죠. 있고 뭐 양말 뭐 양말. 너무 많지. 수건 거는 것도 펴서 걸어, 뭉쳐 걸어 뭐. 사연을 올린 A 씨에 따르면 설거지 후에요. 젓가락을 꽂는 방향 때문에 신랑이랑 논쟁 중입니다. 1번 손잡이가 아래, 입에 닿는 쪽을 위로 향하게 한다. 2번 손잡이가 위, 입에 닿는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어느 쪽이시죠? 수저통에 수저 꽂는 방향 때문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논쟁을 펼쳤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당연히 위지. 그게 왜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안에가 더 깨끗하지 저 않아? 그릇 안에 사실 세균이 있어. 저긴 왜 안 닦아? 아, 저기도 닦죠 가끔. 닦으면 괜찮아. 근데 매일 닦진 않잖아. 그럼 전기자는? 당연히 위죠. 입에 닿는 데가. 그렇지. 나랑 똑같으면서 왜 화를 내요? 나 똑같은데 왜 화를 내? 이상한 사람이네. 그 입에 닿는 부분을 아래로 넣으시려면 밑에가 자외선 살균기가 있으면 저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저 밑에가 대부분 불결하기 때문에. 밑에 딱 보면 곰팡이가 약간 껴있을 수 아, 이 있어. 물때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위로 넣는 게 낫다는 거지. 저희처럼 입에 닿는 쪽을 위로 향하게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칫솔 꽂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면 답 나옴. 입에 닿는 부분이 위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입에 닿는 쪽을 아래로 향하게 2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니 꺼낼 때 한 번 더 씻으면 되는 거 아님? 손이 얼마나 더러운데 입 닿는 부분에 닿으면 그게 더 더러운 거잖아. 아, 밑을 잡아. 하늘이 두 쪽 나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로 대립했고요. 반면 중립파는 내 말이 맞습니다. 라며 우문현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황희정승 같은 대답이네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부부. 뭐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답이 없는 난제고요. 그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삶이자 결혼 생활일 텐데요. 1년 반 걸려. 전국의 신혼부부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정답은 우리 여보가 하는 게 정답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 19, 4회 공개합니다. 또 하나의 라면 논쟁. 한식인지 주식인지 헷갈리는 한국인의 라면사. 라면 속에 다시마 먹냐 안 먹냐 하는 논쟁이 있는가 하면 저희도 앞서서 논쟁을 펼쳤듯이 면 먼저냐 수프 먼저냐 과학적으로 접근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 말고도 라면 때문에 우정에 금갈 뻔한 희대의 난제가 있었습니다. 아, 아까 친구가 라면 끓여줬는데 나 진짜 짜증났잖아.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면을 또 뭐 어떻게 이상하게 했길래. 라면은 제일 짜증나는 게 한강물 라면이거든요. 물 많이 하는 거? 무슨 뭐 건강하게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진심으로 저한테 화를 내신 적이 있죠. 아니, 진짜 라면 더럽게 못 끓여. 무슨 캠핑 가서 아니 글쎄, 친구가 라면을요. 수돗물로 끓였다니까 수돗물로. 미친 거 아니야? 자, 글쓴이가 극대노한 이유는 생수가 아닌 수돗물로 라면을 끓였기 때문. 뭐 상관없지 않나? 아니 수돗물로 끓이면 안 돼요? 죽어? 아니 우리 옛날에 다 사실 수돗물로 끓였기 때문에 우리 나이는 다 수돗물로 나 지금 끓였죠 수돗물로 옛날에. 끓이는 것 같은데. 저는 남이 나한테 그렇게 끓여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된다면 저는 거의 100% 생수 써요. 왜? 아니 근데 정수기를 쓰긴 하거든.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끓이면 생수통을 되지 뭐. 사서 이제 하지는 않지만 정수기물로 찌개를 끓일 때도 정수기를 받고 얘네 집은 못 놀러 가겠다. 뭐 더럽힐까봐 뭐 불안해 살겠나? 저기 가서 물 한 방울 튀기면 그냥 굿병맹이 맞는 거야. 가서 그냥 김치찌개 한번 쏟고 알겠네. 그래. 정수기를 놓기 전에는 전 다 수돗물로 했어요. 생수 사온 걸로 끓이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 화낼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엄청난 친구인 것 같아. 아니 수돗물 먹어도 된다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데 라면을 어떤 물로 끓이느냐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먼저 수돗물로 끓여도 괜찮다는 판은 해외는 몰라도 우리나라 수돗물은 깨끗해요. 굳이 왜 돈 드는 생수를 내 말이. 수돗물에 불순물이 있어도 끓이면서 날아가니까 괜찮다고요. 라고 그럼. 주장했고요. 반면 반드시 생수로 끓여야 한다는 판은 수돗물 특유의 냄새 때문에 점점 꺼려지더라고요. 먹는 음식인데 당연히 생수죠. 생수가 깨끗해요. 라며 이에 대항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처럼 라면물에 대한 난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위생과 비용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라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라면 끓일 때 수돗물로 끓이냐, 생수로 끓이냐
이것도 누가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논란 19, 14일 공개합니다. 뭐뭐 어디까지 가능해? 무더운 여름날 놀이공원에 간 A씨.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땡볕에서 무려 1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나 싶었는데 영수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A씨 바로 앞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친구들을 부르더니 그늘막 아래 앉아있던 일행 5명이 우르르 몰려왔고요. A씨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또 한 타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겠지. 일행들이 갔는데 일행이죠. 너무 더우니까 한 명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그늘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약 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사빈아, 우리 차례 됐어. 빨리 와, 빨리 와. 아버지 어머니도 빨리 오세요. 사변이 같은 어린아이가 해맑게 뛰어오는데 화내는 거 쉽지 않겠죠. 자, 모처럼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다리 아프게 땡볕에 서 있게 할 겁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면 좀 화는 나겠지만 순간 화가 나는 거고 그럼 뭐 합리적인 거죠 사실. 일행이 30명이다. 30명이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례가 됐어. 근데 갑자기 깃발을 꺼내. 한 50명 확 몰려와. 상진 투어야.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뒷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허. 저희가 사실은 30명 정도 탈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미리 양해를 구하면 괜찮다. 30명이든 50명이든. 제 심리적 마지노선은 5명이에요. 5명은.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리 줄서기. 문제 안 된다 대 용납할 수 없다. 민폐 논란에 끊이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누리꾼들 역시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심보 아니냐. 분명 민폐다. 완전 새치기도 아니고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의견이 갈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 줄 서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함. 하지만 양해도 안 구하고 너무 당연한 듯하면 불쾌. 그래. 대리 줄서기까지는 이해해도 큰 문제 안 된다는 요 당당한 모습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대리 줄서기 논란은 비단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실제 기업들이 몰려있는 회사 근처 맛집에서는 점심시간에 한두 명이 서 있다가 차례가 되면 순식간에 7명에서 8명까지 늘어나는 등 대리 줄서기로 자리 세치기를 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팀원 중에 막내 하나 미리 보내놔. 그러다 이제 팀원들은 쓱 천천히 가서 맛있게 먹고 오는 거지. 이건 약간 효율성을 추구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되기도 하니까요. 왜냐면 점심시간 한정돼 있거든. 한정돼 있죠. 저렇게 줄 서 있는 데도 있지만 미리 이렇게 적는 데도 있잖아요. 이게 차라리 합리적이야. 이게 딱 그 보이니까 생각해요. 5명이다. 그럼 내 앞에 누구 했는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말로 고질해주면 된다는 거야. 우리 5명이다.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 상황에 따라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리 줄서기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SNS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논란 19, 13위 공개합니다. 식당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이유. 점심시간을 피해서 한 국밥집을 찾은 A와 B씨. 아우, 배고파. 아유, 넓게 저쪽 가서 앉자. 잠깐만요. 두 분이시면요. 이쪽 2인 테이블에 앉아주세요. 에? 지금 손님도 없고 자리도 좁을 것 같은데. SNS에서 논란이 된 식당 좌석 배치 논란. 손님도 없는데 업주가 너무했다. 손님이 또 올지 모르니 이해한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장님의 어떤 톤이 나는 약간 좀 그럴 중요한 수도 것 있지. 같아요. 그럴 수도 아유 너무 죄송해요. 저희 뭐 손님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앉아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마. 여기 앉아 여기. 두 명. 2명 2인 테이블. 1인 1주문 알죠?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표현의 문제가 기분 또. 나쁘죠.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2인석이든 4인석이든 손님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게 맞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손님 때문에 테이블 양보라니 이해할 수 없음.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다며 손님의 입장을 더 이해하는가 하면 둘이 가서 굳이 4인석? 자리 없어서 손님이 그냥 가면 마음이 안 좋을 걸 아신 거지. 대부분 손님들은 먼저 1인석, 2인석에 앉는데 라며 주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입장도 궁금했습니다. 이런 것도 참 진짜 그냥 배려예요, 배려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말투의 문제. 마음의 여유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요. 또 다른 게 있나 보다. 두 분. 테이블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냥 저기 4인 테이블에 앉으세요. 뒤에 온 손님도 분명히 2명이었는데 테이블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겐 불어했던 4인석으로 이 두 사람을 안내했다면 저는 이 경우를 실제로 당하면 나갑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자영업자 힘듭니다. 난 그거 월세 100% 많고요. 이해하죠. 100% 이해해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님 더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죠. 테이블 좌석을 두고 벌어진 논란의 실랑이. 여전히 정답은 없지만요. 서로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보면 밥 한 끼 마음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SNS를 뜨겁게 달군 화제 논란 19, 11일 공개합니다. 축하와 부담 사이 논란의 브라이덜 샤워.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를 축하하는 파티 브라이덜 샤워. 원래는 이거 서양 문화죠. 근데 최근에 SNS를 타고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죠. 예. 뭐 SNS를 보면 가끔 이제 올라오잖아요. 지인분들 결혼할 때 이렇게 자기 친구들 모여서 호텔을 빌려가지고 뭐 풍선 같은 거 붙여놓고. 이제는 이제 결혼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문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SNS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결혼을 앞둔 친구를 위해 A씨와 친구들은 브라이덜 샤워를 열어주려고 했는데요. 얘들아 너무 고마워. 안 그래도 프리한 호텔에서 브라이덜 샤워하는 게 내 로망이었거든. 근데 문제는 바로 친구가 5성급 호텔을 원했다는 겁니다. 이 비용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건데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여 이왕 해주는 거 주인공이 원하는 곳에서 해주자. 대 그래도 5성급 호텔은 무리야. 라면서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 축하 파티 브라이덜 샤워. 신부 로망에 맞게 대 친구들 형편에 맞게. 하지마 하지마. 그만. 하지마. 저럴 줄 알았어. 하지마. 아니 왜 싸울 건 뭐래. 기분 좋게 웃자고 하는 일을 왜 싸워. 친구들이 여건이 안 돼가지고 다른 호텔에서 해줬는데 내 말이. 그걸로 의가 상하면 그게 친구예요? 내 말이 그 말인데. 야 우리 돈 없어. 5성급 거기 못 가. 여기 더 이쁘게 해줄게. 이게 친구 아니야? 근데 아니 친구 평생 소원 한번 못 들어줘? 이럴 수 있단 저렇게 말이야. 못 들어줘. 우리 돈 없어. 해주면 고마워하고 조금 불만이더라도 참아주고 해주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또 해주는 김에 좀 더 노력도 해보고 뭐 약간 이렇게 가야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 알면 서로 그냥 알아서 조금 양보해야지. 이 사례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는 브라이덜 샤워 비용 부담 누가 해야 하나요? 하는 비용에 관한 글부터 브라이덜 샤워 깜짝 파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부한테 미리 말해야 하나요? 친구들이 브라이덜 샤워 해준다는데 난 부담스러워. 심지어는 브라이덜 샤워는 예비 신부를 위해 예비 신랑이 기획하고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와서 논란에 더 큰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제3자 부담론까지 등장했네요. 아니 그리고 정작 서양에서 브라이덜 샤워는 저렇게 호텔에서 안 하잖아요. 집에서 해. 집에서 단촐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비 신부에게 결혼을 축하하며 여는 파티 브라이덜 샤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NS를 뜨겁게 달군 화제 논란 19, 9위를 공개합니다. 뭐뭐했더니 진상 취급. 저 같은 국내 한 국밥 러버가 새로 생긴 국밥집에 단골처럼 드나들다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이건 진상이에요. 벼랑간 진상 취급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야, 국밥집에서 뭘 했는데 그렇지?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준이는 국밥이 나오기 전에 반찬으로 나온 달걀말이를 한 입 먹더니 이거 진짜 맛있는데? 사장님, 달걀말이 좀 더 주세요. 여기요. 밥이 좀 남았네. 사장님, 달걀말이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국밥과 반찬 맛집인 이곳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방문한 준이. 그러자 사장님은 대뜸 달걀말이는 메인 반찬급인데 이렇게 많이 리필하시면 곤란해요. 라며 준이에게 진상이라며 버럭 화를 낸 겁니다. 뭐 한 판 먹었어? 근데 우리나라가 반찬이 공짜잖아. 이런 나라 없지 뭐. 사실 돈 받아야 돼. 이런 나라 없어. 아니 어디 뭐 땅에서 납니까 그 재료가? 여기를 단골이라고 뭐 일주일에 3번씩 몇 주를 왔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나쁘지. 그래서 좀 많이 팔아준 손님이라면 당연히 기분 또 나쁘지. 이해해줄만 하지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서운하겠죠. 단골 입장에서는. 반찬 리필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리필 횟수 안정한 식당 탓이냐? 양심 없이 계속 리필한 손님 탓이냐? 누리꾼들 사이에 펼쳐진 갑론을박. 저럴 거면 반찬 리필이 왜 있어? 횟수를 제한하든가요. 3번은 너무하지 않나? 내가 사장이어도 짜증날 듯. 라며 손님이 반찬 리필을 자제했어야 한다는 등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한민국 특유의 어떤 식당 문화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달걀말이를 이제 무료로 리필해 주는 이유가 사람이 리필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놓은 걸 거예요. 요 앞에 지금 하는 그 김치찌개 집도 계란 후라이 무한이에요. 2개, 3개 먹으면 배불러.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3개? 이게 3개? 3명이. 자기 사연이에요 지금? 여보세요. 전진상. 우리 김준영 실장, 유현채 매니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매니저 이름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계란을 몇 판을 쌓아놔도 그거를 계속 까먹지 않거든. 그래. 아니 보는 눈도 있고. 너그럽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단골 더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더 안 오겠냐고. 예로부터 이어져 온 한국 사람들의 두둑한 인심 때문인지 반찬 하나 가지고 야박한 애거 참 사장님 남는 것도 생각해야지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듯합니다. 식당에서 리필하고 싶을 정도로 반찬이 맛있을 때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NS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논란 19, 8일 공개합니다. 소식좌 성인의 주문 논란. 한 돈가스 전문점에 나타난 여성 손님. 사장님, 제가 정말 음식을 적게 먹는 소식가인데요. 혹시 어린이용 돈가스 주문 가능할까요? 이 가게에서는 일반 돈가스는 12,000원, 어린이용 돈가스는 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혼자 와서 어린이용 돈가스를 주문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받아야지 어떡해? 뭐 방법 있어? 저거라도 파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말은 파는 거 낫지 않아? 저 사람이 그냥 가면 수익이 빵이야. 그냥 와서 먹으면 그리고 6,000원. 저 사람이 먹고 남기는 거 처리하는 비용이 더 나가요. 환경 쓰레기. 그 음식물 어떻게? 쓰레기 남잖아. 글쎄요. 이거는 저는 사장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안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어린이용은 어린이한테 장사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어른이 왔을 때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일행을 메뉴예요.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과연 이 집 사장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손님, 어린이용 돈가스는 어린이 동반 손님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있는 메뉴입니다. 일반 메뉴로 주문 부탁합니다. 어린이용 돈가스 메뉴 단독 제공은 어렵다고 거절했고 이에 여성 손님은 아쉽다며 식사하지 않고 한석준 기자처럼 가게를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 나가는 손님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음. 기분 나쁘거든 사실 이거 당하면. 마진 남게끔. 아, 내가 진짜 깔끔한 지금 해결책이 생각났어. 뭔데? 지금 배달 앱으로 어린이를 주문해. 아이 배달비가 나가잖아. 똥멍청이네. 쿠폰, 아니, 쿠폰 배달비 쿠폰 있어. 내가 저 집 사장이면 어린이 돈가스란 말을 없애고 소식자 돈가스 얼마,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어린이는 있죠. 얼마. 계산의 길. 하면은 깔끔하죠. 네. 그죠? 그러면 아예 마진을 좀 안 남는 가격이 아니라 마진을 남는 가격으로 좀 어린이 돈가스 책정하는 것도 답이 아닐까? 그건 옆집이랑 어린이가- 경쟁이 안 되지. 옆에서 경쟁이 안 되고 어린이들이 슬퍼하죠. 갑자기 뭐 소파 방정환이 됐어요. 소파 방정환입니다. 성인의 어린이 메뉴 주문 거부. 사장의 대응이 맞다. 사장이 너무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중교통 탈 때 몸무게 작게 나간다고 초등생 요금 내지 않지 않느냐. 아 이건 좀 다르지. 아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잠깐만요. 저는 그럼 2배 내야 되나요? 그래, 기분 갑자기 나쁜데? 돼지가 2배 내시고요. 저는 좀 살 뺐으니까 이제 1인분만 내겠습니다. 다시 쪘잖아. 일반 식당에서 성인이 성인 메뉴 시키는 건 예의다. 사장의 대응이 맞다는 의견과 어린이 메뉴는 어린이만 먹어야 되냐. 아 그래. 내 마음이 동심이다. 아 주니어 와땡, 해피 땡 이런 그래. 거 어른도 시켜 먹잖아. 나도 사실 거기 주니어다. 가세요라고 하겠지. 어른 메뉴를 싸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먹으나 어른이 먹으나 상관없는 거 아닌가? 사장의 대응이 안타깝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소식좌 성인의 어린이 메뉴 주문 논란. 먹는 양을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음식을 남길 수도 없고 참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SNS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논란 19, 7위 공개합니다. 점심시간 회사에서 뭐뭐. 근데 이것도 진짜 논란이 엄청납니다. 들어보시죠. 따지고 들면 안 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아무도 안 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프리한 상사의 점심시간. 오부장은 식사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 무무사원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머리 식힐 겸 게임 한 판 하고 있었습니다. 호호. 다름 아닌 무무사원이 점심시간에 회사 PC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에 오 부장은 극대노. 아니, 회사에서 게임하는 게 말이 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차라리 PC방으로 가버려! 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무무를 비롯한 젊은 직원들은 아니 자기들은 점심시간에 코까지 골면서 자면서 점심시간에 내가 뭘 하든 뭔 상관이야? 꼰대 아니야? 라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우리 모두 회사 생활을 해봤던 입장에서 회사에서 게임 말이 안 된다 대 점심시간이니 상관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점심시간이잖아. 업무시간 아니잖아. 업무 안 하잖아요. 업무 시간에 게임하는 건 절대 안 되죠. 해당 사연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약 3,000명이 투표에 참여. 놀랍게도 그 결과는 50대 50으로 팽팽했고요. 헐. 회사가 놀이터도 아니고 아무리 자유시간이어도 정도가 있다. 대 점심시간에 코 골면서 자는 건 되는데 게임은 안 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근로시간 중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주어지는 휴게시간. 이 휴게시간에 해도 되는 일, 안 되는 일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자, SNS를 뜨겁게 달군 화제 논란 19,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메뉴판인가? 떡볶이집에서 손님이 민망해진 이유. 손녀가 도넛을 먹고 싶다고 하자 한 도넛 가게에 들어간 할머니. 할머니는 키오스크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메뉴지? 쏘. 아휴,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거 주문하든지 말든지 하지.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맞아. 한 고령의 어르신이 키오스크 앞에서 연신 솔드아웃을 누르고 계시길래 보다 못해 다 팔렸다는 의미라고 알려줬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글쓴이는 굳이 이걸 영어로 써놔야 하는지 영어 표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해. 굳이 솔드아웃? 그냥 품절 써놓으면 되잖아. 옆에 가로치고 솔드아웃 하면 되고. 있어 보이니까. 솔드아웃이라고 해서 있어 보여요? 난 그것도 옛날 생각인 아니 것 같아. 저게 무슨 솔드아웃이라면 뭐 간판이 길어서 비용이 더 든 게 아니라 전 디지털인데 그냥 쳐놓으면 되잖아. 쳐놓으면 되지. 이게 너무 이제 어르신들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자, 이런 영어 표기 논란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한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한글 표기 없이 온리 잉글리시, 오직 영어로만 메뉴를 써놓는 가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직 영어로만 메뉴를 써놓는 가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영어로만 쓰여져 있죠. 저기 메뉴명에 MSGR 뭔지 아시겠습니까? MSGR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겠네. 아 그거 아니야? MSGR 미숫가루. 정답입니다. 아 진짜로? 미숫가루. 미숫가루 너무했다. Like the first time은요? 이걸 몰라요. 하하 참. 뭐죠? 이거 아 소주처럼 처럼 진짜로? 소주 브랜드 처음 그거? 라이크는 전체사죠. 야 의역까지 했어? 예. 그냥 가지 않나? 처럼 이래 써놓지. 아 그럼 의역까지 해? 기니까. 의역까지 해? MSGR은 우리나라 전통용 미숫가루를 영어식으로 철자 따서 표기한 거고요. Like the first time은 우리나라 소주 브랜드 이름이었습니다. 자, 한국에서 메뉴판의 영어 표기 이해된다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건 업주맘이죠. 뭐. 저도 그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그러니까 컨셉이 중요한 게 카페고 뭐 이런 외식 업체면 그런 컨셉에 맞게 하고 친절하게 하나 그냥 옵션을 만들어 주면 좋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게들이 이런 무분별한 영어 표기에 누리꾼들은 이건 누구를 위한 메뉴판인가? 해외 온 줄 알았다. 영어 모르면 주문도 못하는 얄미운 세상이 됐다며 손님들의 불편만 초래한다는 의견과 가게 컨셉에 맞는 표기다. 어려운 영어 단어도 아닌데 이 정도도 모르나?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숫가루를 MSGR이라고 하고서는 이걸 영어를 모른다고 말하면 좀 그렇다. 영어를 아는 사람도 몰라 미숫가루는.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아는 근데 사람이? MSGR은 그냥 위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아마 물어보면 대답해 줄 거예요. 그렇죠. 메뉴판의 영어 표기, 컨셉도 중요하지만요. 그래도 한국이니까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19, 13위 공개합니다. 남녀 사이에 우정은 존재할까? 자, 인류 최고의 난제 중 하나죠.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자, 과연 여사친과 남사친, 이 남녀 사이에 우정은 존재할 것인지.
사랑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한 이거 해결되지 않을 난제인데요. 두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웃긴 게 좀 어릴 때는 안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네. 나이 드니까 존재합니다.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의 이 엄청난 난제도 과학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허. 캐나다의 명문 국립대 빅토리아 대학의 심리학과 연구팀은 약 1,900명의 커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험을 진행. 2021년 발표한 사회심리학 및 성격과학 논문 친구에서 연인 사이가 로맨스로 가는 길에 따르면요. 인종, 연령, 교육 수준 등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약 66%의 연인이 친구 사이에서 시작됐고요. 이들 대부분이 영화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로맨스보다 친구 같은 친밀한 사람과의 만남이 더 좋아요. 라고 밝혔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친구에서 연인이 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 결과 처음에는 사귈 목적이 전혀 없이 그저 친구로 지내다가 결국 평균 22개월을 지낸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데요. 그리고 연구진들은 연구를 통해 친구에서 부부가 된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야, 집에 빨리 들어가고 도착하면 전화해. 근데 너 지금 누구랑 있냐? 친구였던 시절 친구와 연인 사이의 경계가 애매모호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죠. 남사친 여사친인데 누구랑 뭐 소개팅을 했다거나 누구 어느 오빠를 만났다 그러면 괜히 좀 안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는 우정, 사랑.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이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싶고 우위를 공개합니다.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 밥 잘 먹었다. 자기야, 나 배가 터질 것 같아. 우리 이제 디저트는 뭐 먹을까? 뭐? 배가 터질 것 같다며? 아니 그건 밥 배고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건 몰라?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또 들어가 라고 핀잔을 받았던 분들은 이제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디저트 배 따로 파의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는 하나인데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 빵 배가 따로 있다 이거 뭐. 그렇죠. 뭐 위장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신비하고도 미스터리한 디저트 배의 진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내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라는 말 정말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밥배, 디저트배가 따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위의 용적은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시 용적을 키워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밥배가 불러도 디저트배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진짜 의지의 문제였구나. 김준현 씨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맛있는 음식 앞에 배부름이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말이었던 겁니다. 위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주먹 2개의 크기지만은 많게는 5리터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는 뇌 작용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식도까지 차도록 음식을 먹어도 디저트를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위가 서서히 음식을 내리면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로 있는 건 디저트 배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배 터지게 먹고도 570 맥주를 몇 잔씩 원샷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연 있죠. 술배도 따로 있을까요? 야, 따로 있다라고 하면 술 더 먹일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는 술 못 먹는 사람한테는 이 결과는 약간 위험한데? 위험하죠. 되는 겁니까, 이거? 자, 원장님, 그러면 술배도 따로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술이 음식이나 물보다 더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생긴 말 같은데요. 위장은 하나지만 밥이 소화되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속도와 술이 내려가는 속도가 구분되면서 밥은 상부 위장에 남아서 조금씩 아래쪽으로 배출되는 반면 술은 하부 위장으로 비교적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밥길과 술길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알코올은 물보다 위에서 50% 정도 이상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물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술배는 따로 있었네.
있었어요. 구분이 돼 있네. 흡수가 되니까. 물을 뭐 500cc를 먹어라? 이건 못 먹죠. 그렇죠. 근데 맥주 500을 먹어라? 먹죠. 그럴 수도 있죠. 밥배와 디저트배 그리고 술배가 아무리 따로라고 해도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